우리는 종종 사람의 인격을 그릇에 비유하며 판단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라든지 저 사람은 소인배야 라는 말을 하며 상대의 도량과 태도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그릇이 큰 사람이란 사전적으로 볼 때 능력과 도량이 뛰어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항상 여유를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현실 정치와 학문을 통합하여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자 한 진정한 실학자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산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도 자신의 학문적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외딴 곳에서 고독과 싸워야 했으며 조정에서의 좌절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깨우치는 데 필요한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산은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저술들은 정치, 경제, 법률, 윤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실천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경세유표와 같은 책을 통해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목민심서를 통해 관료들이 청렴과 공정함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그의 저술에는 단순히 학문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얻은 깨달음과 철학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다산의 유배 생활은 단순한 유배를 넘어선 자기 성찰과 학문의 정립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책을 쓰며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탐구했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제정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을 얻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는 그의 저술과 가르침에서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산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단지 그의 학문적 성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한 의지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 즉 넓은 도량, 끝없는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굴곡진 삶과 방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선사할 그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생각을 맑게 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마음 다스림을 넘어선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맑아지지 않을 때는 더욱 노력하여 더 맑은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을 넘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명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10분 정도의 시간을 하루에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세요.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고 하루 동안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4초간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뇌의 감정 조절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맑게 하세요. 주말에 시간을 내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주변의 디지털 소음을 줄이세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하루 중 1시간은 완전히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정신적인 부담을 덜고 더 맑은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에너지를 고양시켜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세요. 행동을 신중히 하라 말과 행동은 가벼워 보여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히 행동하라. 필요하지 않은 말은 삼가고 더욱 겸손하게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래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숙고한 뒤에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나 개인적인 선택을 할 때 최소한 24시간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충동적인 판단을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필요한지, 진실한지,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 자신이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지를 판단해 보세요. 예컨대 업무 회의 중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때도 그 말이 건설적인지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너무 빨리 드러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기다리세요.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급히 제안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보세요. 행동의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예를 들어 중요한 이메일을 보낼 때 초안을 작성한 후 다시 읽어보며 수정하는 과정을 추가하세요. 이는 감정적으로 급히 대응하는 실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공감적인 대화를 시도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한 뒤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질을 높이세요.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는 나는 내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런 점도 고려해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표현해보세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겨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세요. 평소의 습관을 점검하라 말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습관을 기록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 호흡법을 통해 차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기 내면을 다스리라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떳떳함과 당당함을 유지하십시오. 호연지기를 기르며 날마다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입니다.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을 기록해보세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동료를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와 같은 깨달음을 적어보세요. 이러한 기록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성장의 기회임을 인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지적했을 때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그 비판이 자신의 개선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판의 내용을 차분히 분석하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예를 들어 매주 한 권씩 마음의 평온을 주는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거나 주말마다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요가, 명상, 그림 그리기 또는 음악 감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20분씩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또는 지금의 어려움도 곧 지나갈 거야와 같은 말을 걸어보세요. 이러한 자기 격려는 자신감을 높이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정도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지나친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립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괜찮아 라는 태도로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실패에서 배우라.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귀중한 자양분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에서도 실패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 시간은 오히려 그의 학문과 철학을 깊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을 발판 삼아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며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패가 단순한 낙담의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준비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이를 통해 다음 기회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컨대 체력 부족으로 인해 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매일 조금씩 운동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지지를 구하고 실패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하십시오. 실패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들의 격려와 조언은 실패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으십시오. 비록 실패했더라도 과정 중에 배운 기술이나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 후에도 경영 노하우를 쌓아 다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전을 계획하십시오. 다산이 유배 중에도 자신의 학문을 심화시키고 후세에 남을 업적을 남긴 것처럼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패를 바라보십시오. 실패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삶의 지혜로 축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 실패를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이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길러줍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공정하게 대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은 신뢰와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얕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기상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태도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예시입니다.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업무 환경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세요. 이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공정함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우선으로 하세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무조건적인 비판 대신 잘한 점을 먼저 언급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하세요. 예컨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런 부분은 훌륭했어.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대화해보세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제안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하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얕보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차분히 상황을 해결하세요. 예컨대, 직장에서의 부당한 비판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칭찬과 존중을 통해
신뢰를 쌓으세요. 상대방이 작은 성과를 이루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태도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정말 대단하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것 같아라고 칭찬하며 그들의 성취를 인정하세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세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법을 연습하세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예컨대 국제적인 환경에서 함께 일할 때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 배우고 존중하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말과 행동의 중요성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충고나 칭찬도 신중하게 해야 하며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흥분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지 말고 내면의 자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예상치 못한 행동이 신뢰를 깨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다그치기보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조언해 보세요. 이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설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칭찬할 때 진심을 담아 전하십시오. 칭찬이 형식적이거나 억지스러워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가 요리를 했을 때 정말 맛있어. 이 레시피를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라고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며 말과 행동을 통제하세요.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는 말을 멈추고 깊게 호흡한 후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큰 소리로 반박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여 냉정을 유지해 보세요. 경청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어라는 말로 공감해 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때 전화할게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 연락하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무의미한 말을 줄이고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기보다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세요. 이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도움을 주었을 때 너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 정말 고마워라고 표현하세요. 이는 작은 말이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십시오. 잘못된 말을 했거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예컨대 내가 아까 한 말이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말로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무시하는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내 의견을 존중해라고 말했으면 실제로 회의에서 그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험에 떨어졌다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라고 격려하세요. 이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이를 신중하게 사용한다면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배움과 성찰의 자세평생 학습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질적인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힘쓰십시오. 아래는 배움과 성찰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외국어 단어를 암기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실습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삶 속에서 배우십시오. 책이나 강의에서만 배우려 하지 말고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 방식을 터득하거나 타인과의 갈등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등 실생활에서 배움을 실천하세요. 독서와 사색을 병행하세요.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역사책을 읽은 후 당시 사회가 현대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는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관점으로 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변화는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이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배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단순히 배워야겠다는 막연한 생각 대신 1년 안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익히겠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이는 학습 과정에서의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세요. 특정 분야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세요. 예를 들어 과학을 전공했더라도 예술이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는 창의성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세요.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는 실패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자세입니다. 배움의 과정을 기록하세요. 학습 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기록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운다면 이를 문장으로 만들어보고 일지에 기록하여 나중에 복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타인과 함께 배우세요. 혼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타인과 함께 배우는 것이 더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학습 그룹에 참여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해 보세요. 이는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배움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점진적으로 익혀나가는 자세를 가지세요. 배움과 성찰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힘쓰십시오. 청렴과 베풀매 미덕청렴함은 사람의 기본 덕목이며 이를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청렴은 단순히 정직하거나 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탐욕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자신과 주변을 망칩니다. 반대로 청렴한 삶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게 하고 그 신뢰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절약하듯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베풀면 단순히 물질적 나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청렴과 베풀음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들입니다. 스스로의 탐욕을 자각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과도하게 소비하지 말고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 간소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으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숨기기보다 즉시 보고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세요. 이는 순간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나눔은 단순히 받는 사람뿐 아니라 베푸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지출을 점검하며 필요한 곳에 투자하세요.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낭비를 줄이며 절약한 금액을 가족이나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데 할애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을 위한 사치스러운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자녀의 교육비나 지역 사회 활동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렴을 과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자신의 청렴함을 드러내려 하거나 일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묵묵히 본분을 다하세요. 예를 들어 업무에서 규정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이를 남들에게 강조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세요.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거창한 나눔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을 습관화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변 동료가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거나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조언과 위로를 제공하세요. 자녀나 후배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가르치세요. 청렴함이 단순히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관리하는지 가르치거나 후배들에게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세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에서 식사 배급 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기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청렴의 가치를 스스로 실천하며 롤모델이 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청렴한 행동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미치세요. 예를 들어 공공자금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신뢰를 얻으세요. 재물보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세요. 재물은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돈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청렴과 베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을 청렴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십시오. 진정한 어른이 되라. 진정한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품위를 지키며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단정함과 품위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큰 뜻을 품으며 행동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능력을 갖춥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을 때 화를 내기보다 조용한 장소에서 심호흡을 하거나 짧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진정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일에도 품위를 지키십시오. 타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단정함을 유지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에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태도를 실천해 보세요. 이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세요.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솔직히 사과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크고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세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위해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단기적인 성과를 포기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도덕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립하세요. 사회적 관습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삶을 사세요. 예를 들어 정직과 청렴을 삶의 핵심 가치로 삼고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타인을 배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나이, 배경,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노력을 해보세요. 자신의 삶에서 본보기가 되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본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스스로 바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을 실천하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성장과 관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학습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진정한 어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나 경험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과 품위, 그리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어른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끝맺으며 사람은 누구나 큰 그릇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산의 조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산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